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큰아버지 공장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셨죠. 두 분 모두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주말에도 아빠는 공장에 나가시는 날이 많았고, 엄마는 마트 인력이 부족하면 대타로 나가시곤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저를 키워주셨죠. 엄청나게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운 좋게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저도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일하면서 1억 3천만 원을 모았어요. 남편을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았죠. 처음엔 나이 차이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만나보니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몇 번 만나면서 서로 마음이 통했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죠. 남편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때 제 나이가 33이었고 남편은 39이었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니와 누나 둘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첫째 신우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둘째 신우는 비혼주의자라며 결혼은 안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둘째 신우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사는 스타일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모은 돈을 오픈했어요. 저는 1억 3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고 남편은 6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저보다 6살이나 많은데도 말이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 생활비도 보태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효자인가 보다 싶었죠. 우리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을 시작했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고 남편이 모은 돈으로 혼수와 예식 비용을 댔어요. 부모님께 부담드리기 싫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작은 가전제품이랑 이불 세트를 사주셨어요. 시댁에서는 예단으로 금반지 한 돈을 주셨죠. 신혼 초반은 평범했어요. 주말에는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밀린 빨래를 했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를 보러 갔고요. 시댁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했어요. 시어머니도 좋으신 분이었고 시누이들도 친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막내라 그런지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정말 잘했어요. 전화도 매일 하고 주말마다 안부를 여쭤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사다 드렸죠. 효자라면 효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과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저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전화로 안부를 여쭤봤죠. 시누이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가끔 만나서 수다도 떨고 조카들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끔 중간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곤 했어요.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종종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악에는 없지만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종종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딸이 맞벌이로 힘들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김치랑 나물 반찬, 국거리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반찬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가볍게 넘어가더니 나중엔 대놓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녀가신 날이면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청국장을 끓여오셨는데 남편이 냄새가 난다며 난색을 표했어요. 평소에 청국장 좋아하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점점 대놓고 싫은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반찬은 잘도 먹으면서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냐고, 반찬은 제가 받으러 가라고, 집에선 편하게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엄마가 남도 아니고 딸 걱정돼서 오는 건데 말이죠. 그날 저녁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자기도 회사 다녀와서 쉬고 싶은데 장모님이 계시면 신경 쓰여서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눈치 없이 자주 오신다고, 시어머니는 그런 게 없다고 했어요. 당연히 자기 엄마니까 불편하지 않은 거겠지요. 결국 그날 저는 각자 집은 각자 챙기자고 했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 오는 게 싫으면 남편도 시댁 식구들 우리 집으로 부르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펄쩍 뛰면서 그거랑 그거는 다르다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 엄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그런 거고 시어머니는 그런 게 없다면서요. 그 이후로 엄마는 우리 집에 자주 오시지 못했어요. 제가 차라리 친정에 가서 반찬을 받아왔어요. 엄마한테는 남편이 불편해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그냥 제가 시간 날 때 들르겠다고만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차별은 더 심해졌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에 가야 했고, 친정은 명절 전날이나 다음날 남편 눈치 보면서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 생신엔 비싼 선물에 용돈까지 준비했지만 우리 부모님 생신엔 용돈만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한테 따졌어요. 왜 우리 집과 시댁을 차별하냐고. 남편에게 시댁은 1순위였고 친정은 한참 뒤였던 거예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런 것들로 싸움도 잦아졌고요. 그러다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달고 사셨대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불안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엄마한테 전화했고 퇴근하면 친정에 들렀어요. 남편한테도 말했죠. 많이 걱정된다고. 남편의 반응은 싱겁기 짝이 없었어요. 별일 아닐 거라는 말뿐이었어요. 같이 병원에 가보자는 말도, 장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보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남 얘기처럼 들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위암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는 옆에서 덤덤하게 앉아 계셨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빠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치료를 잘 받으면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위암이라고 3기라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한다고. 남편은 치료받으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엄마 병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친정에 간다고 하면 알았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엄마는 수술 과정에서 전이가 발견되었어요. 이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는 정말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엄마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셨고 얼굴은 푸석해지셨어요. 입맛도 없으셔서 거의 드시지 못했어요.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몇 번이나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1년 넘게 투병하셨어요. 그 사이 저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지쳤어요. 아빠도 많이 늙으셨어요. 남편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위로 한마디,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정말 남일이었어요. 아니, 남이라도 걱정은 했을 거예요.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지만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많이 전이됐대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회사에 있었어요.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빨리 와달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숨을 거두셨어요. 남편은 그때도 한가하게 퇴근하고 왔어요. 제가 전화한 지 2시간이 지나서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참 후였죠. 오히려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먼저 왔어요. 제가 전화드렸더니 바로 달려오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고 시누이들도 울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정신없이 보냈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아빠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오히려 시누이들이 음식 준비하고 조문객 맞이하는 걸 도와줬어요. 엄마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집에 오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엄마 생각만 났어요. 후회도 많이 됐어요.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많이 전화드릴 걸, 더 많이 안아드릴 걸. 아빠도 걱정이었어요. 아빠는 혼자 집에서 지내셨는데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화드리면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서 힘이 없었어요. 주말마다 아빠 집에 가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렸어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왜 시어머니를 모시자는 건지. 그러면서 남편이 한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네 엄마한테 효도 못한 거 우리 엄마한테 다 해드려. 그럼 마음이라도 좀 나아지지 않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살아생전 우리 집에 엄마 오는 것도 불편하고 싫다고 하던 사람이 대리효도를 바라다니요.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참았던 게 전부 터진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엄마 아프실 때도 문병 한 번 오고 너한텐 남일 아니었어? 장례식장에도 퇴근까지 하고 올 여유가 있었냐고. 그러고도 네가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야? 이 정도면 나만이야? 네 엄마한테는 네가 효도해. 나한테 바라지 말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너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말 함부로 내뱉지 말라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나가버렸어요. 아마 시댁으로 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둘째 시누이가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 다 말한 모양이었어요. 지가 뭐가 억울했는지. 저는 또 싸울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편을 들러오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둘째 시누이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막내라고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이 모양이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먼저 가신 사돈 얼굴 볼 면목이 없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둘째 신우도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막내라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얼마나 상처받았냐고요.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남편한테 당장 똑바로 사과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우리한테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둘째 신우도 그랬어요. 옳게 걱정 마. 우리 엄마는 나랑 평생 같이 살 거야. 내가 이런 놈 만날까봐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옆에서 저놈 정신 차리게 많이 도울게. 미안해. 그러면서 남편 등짝을 때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시어머니랑 시누들이 남편한테 잡돌이를 제대로 하신 모양이에요. 남편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우리 아빠한테 안부 전화도 종종 하고 저번 주엔 아빠를 찾아가서 밥도 사드리고 그랬나 봐요. 아빠가 전화하셔서 사위가 다녀갔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완벽히 변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시댁과 친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지적하면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노력하겠다고 해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마 남편이 변한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 덕분이었겠죠. 요즘은 주말마다 종종 남편이 먼저 아빠 집에 같이 가자고 해요. 며칠 전엔 남편이 아빠를 모시고 엄마 납골당에 다녀왔대요. 저도 몰랐는데 둘이서 다녀온 거예요. 아빠가 전화하셔서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종종 전화 주세요. 요즘 남편이 어떤지 잘 지내는지 물어보시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세요. 둘째 신우도 자주 연락해요.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도 떨어요. 남편이 또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알려달라고 자기가 혼내주겠다고 해요. 저번엔 시어머니랑 둘째 신우가 우리 아빠를 초대하셨어요.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요. 저도 함께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빠 손을 잡으시면서 사돈이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걱정된다고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도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이런 시어머니와 시누가 제 가족이라는 게 감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직도 너무 슬프고 아파요. 아직도 가끔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엄마 돌아가신 후에 남편이 변했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걸 보면서 조금씩 위로를 받아요. 이제는 남편을 조금 더 믿어보려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제 편이 되어주셔서 든든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든든한 제 편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